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카타르에 한국의 K2 전차가 도착하자마자 카타르 국방장관이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에 대비해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를 대당 200억이나 주고 구매한 카타르. 사막 기후에 최적화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동원해 개조까지 성공했습니다. 사막에서만큼은 자신들의 전차가 최고라고 확신한 카타르는 한국을 불러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속마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누르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전차는 카타르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K2 95%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카타르의 전차를 압도했고, 심지어 험지 돌파 능력 검증에서조차 사막용으로 개조된 카타르의 전차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카타르 국방장관을 옷벗게 한 대한민국의 K2 전차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독일이 사막 전차의 기준이라는 말,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NATO 장비 평가를 25년간 해왔거든요. 중동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사막이라면 레오파드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카타르에서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대당 200억짜리 전차가 모래 앞에서 멈추는 걸 직접 봤거든요. 저는 리처드 헬리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지금은 카타르 국방부 평가 라인에서 수석 자문을 맡고 있어요. 장비 조달이라면 웬만한 건 다 봐왔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전차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봤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연합훈련 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소집한 자리였어요. 참석자 명단을 훑으면서도 별다른 긴장은 없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이미 들어와 있고 한국은 그냥 일정에 끼어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평가 기준도 레오파드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바라크 알사니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입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바라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헬리슨, 이번 훈련 결과가 중요합니다. 대당 200억이에요. 200억짜리 결정을 우리가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가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독일 전차라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고 봤습니다. 무바라크의 압박이 불편하기보다는 당연한 확인 절차처럼 느껴졌어요. 도입 라인이 신경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게 이쪽 바닥이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기존대로 가져갑니다. 사격, 기동, 정비 점검까지 레오파드 기준으로 다 맞춰놨으니까요. 무바라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압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기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디트리 팔크가 발표대로 나섰습니다. 독일 측 인사였어요. 현장 브리핑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디트리는 슬라이드를 띄우며 레오파드의 사막 적응 사양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레오파드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래 여과 장치도 강화됐고요. NATO 기준으로 검증된 장비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25년간 들어온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기준이라는 건 이 바닥의 상식이었거든요. 디트리의 브리핑은 그 상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실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카타르 실무진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한국 전차 얘기를 꺼내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한국 전차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진 한 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사막에서 독일과 나란히 놓을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정에 끼어 있는 정도로만 봤습니다. 연합훈련이니까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성호라는 사람이 앞에 섰어요. 운용교관이라고 했습니다. 뒤에는 최기철이라는 기술자가 따라왔고요. 저는 형식적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일정만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 절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사격 순서, 기동 구간, 점검 시점. 기존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절차를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박성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검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서는 사격 전후 점검 순서가 흐트러지면 장비가 멈출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평가 항목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점검 순서를 평가 항목에 넣자고요? 사격 결과가 핵심이지. 점검 순서가 무슨 대단한 변수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기존 항목대로 갑니다. 사격, 기동, 정비, 점검은 각 팀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박성우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최기철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사막형 점검표입니다. 냉각, 여과, 흡기 순서가 정리돼 있어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장비가 멈춥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뭘 내밀든 독일 기준으로 평가가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최기철의 말투가 조금 단호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막에서 25년간 굴러온 장비들을 봐왔는데 점검표 하나가 뭘 바꾸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어요. 최기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뭘 준비해왔든 사막에서 독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봤거든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마무리됐습니다. 평가 항목도 기존 계획 그대로 확정됐어요. 사격, 기동, 정비 점검, 레오파드 중심으로 짜인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시험 일정만 지키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팀이 내민 점검표는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끼워 넣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무바라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팀, 뭔가 준비해 온 것 같던데요.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점검표 하나 내민 게 전부입니다. 사격 결과가 나오면 다 정리될 겁니다. 독일이 기준이에요. 무바라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확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유리창 너머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저 모래밭에서 시험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전차가 사막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끼워 넣은 점검표는 이미 잊고 있었습니다. 훈련 전날 라시드 알마하디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홍보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결과 공개 범위를 조정하자는 제안서였어요. 헬리슨, 이번 훈련 결과는 내부 보고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외부 공개는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라시드의 제안은 간단했어요. 훈련 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상세 데이터는 내부에만 돌리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 의도는 이해가 됐어요.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파장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공개 범위를 줄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시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제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외부 시선이 더 급해요. 독일 전차가 기대에 못 미치면 도입 라인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라시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가 기록을 건드리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기록은 한번 흔들리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무바라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라시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앞에 섰습니다. 헬리슨, 결과가 나쁘면 평가 라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도입 라인이 불안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당 200억짜리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담을 평가 라인에 떠넘기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평가는 절차대로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록은 그대로 올릴 겁니다. 무바라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불만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라시드와 눈짓을 교환하고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지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후에 마리안 드보라가 찾아왔습니다. 계약과 감사 자문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유럽 쪽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였습니다. 마리안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헬릿은 평가 기록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검증 절차가 있어요. 기록이 바뀌면 감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안의 경고가 반가웠어요. 제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마리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검증 절차 변경 시 양측 합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기록 방식을 바꾸면 계약 위반입니다. 도입 라인이 뭐라고 하든 이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리안 말이 맞았어요.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문제가 커지는 거였습니다. 도입 라인의 압박보다 감사 리스크가 더 무거웠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살림 아라마디를 불렀습니다. 훈련 운영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살림이 들어오자 저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훈련, 통제 구역과 시험 동선을 문서대로 고정해 주세요. 예외 없이요. 접근 구역은 줄이고 평가단 구역은 넓히겠습니다. 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에서 동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경 없습니다. 문서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살림이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지키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압박이 어디까지 거세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훈련장 쪽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팀이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끝에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한국 운용 지원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과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냉각 점검을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게 뭐가 대단한지 몰랐어요. 점검은 어느 팀이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점검 순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시간, 항목, 담당자까지 전부요. 독일팀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으로 향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라인에서 내려온 지시였어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결과를 숨기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든 공식 보고로 올리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통령 라인이 직접 지시를 내린 거였어요. 도입 라인의 압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대로 보고하라는 뜻이었어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대통령 라인의 지시는 명확했지만 도입 라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였어요. 중간에 낀 평가 라인이 가장 곤란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디트리히가 참관 인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버티는 쪽이 진짜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증명해야 하죠. 한국팀도 열심히 하겠지만 경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참관 인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트리의 말투는 여유로웠어요. 한국팀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살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접근 구역 재조정하겠습니다. 참관 인원 동선을 줄이고 평가단 구역을 넓히세요.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살림이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훈련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내일이면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습니다. 대통령 라인의 지시, 도입 라인의 압박, 독일 측의 자신감. 모든 게 엉켜 있었어요. 저는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건을 고정하고
기록을 지키고 예외 없이 진행한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절차만 지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한국팀의 점검표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사막에서 중요한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당일 아침, 사막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확 밀려왔습니다. 평가단과 참관 인원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인사들, 독일 측 관계자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참관단까지. 공개 시험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숨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살림 아라마디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헬리슨, 안전선 재설정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참관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동선이 겹칩니다. 저는 훈련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살림말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통제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험 시작 전부터 혼란이 생기면 안 됐어요. 기록이 흔들리는 건 그런 데서 시작되거든요. 동선을 다시 잡으세요. 참관 구역과 평가 구역을 확실히 분리하고 이동 경로는 한 방향으로만 열어요. 예외 없이요. 살림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대통령 라인의 지시, 도입 라인의 압박, 그리고 이 많은 참관 인원들. 모든 시선이 오늘 결과에 쏠려 있었어요. 그때 디트리 팔크가 다가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슨, 시험 순서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기동을 먼저 하고 사격을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시험 시작 직전에 순서를 바꾸자니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기존 계획대로 사격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디트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레오파드는 기동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사격보다 기동을 먼저 보여주는 게 인상적일 거예요. 참관 인원들한테도 좋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졌습니다. 인상적이라고요? 이건 평가 시험이지 홍보 행사가 아니었어요. 순서를 바꾸면 기록 체계가 흔들립니다. 계측 장비 설정도 다시 해야 하고 점검 타이밍도 틀어져요. 시작부터 예외를 허용하면 끝까지 문제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순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사격부터 합니다. 계획대로요. 디트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만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평가 총괄이었습니다. 현장 결정권은 저한테 있었어요. 디트리는 더 따지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독일 측이 벌써부터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런 식의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아 앤더슨이 계측 장비 설치를 마치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미국에서 파견 나온 계측 담당이었어요. 노아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계측 장비와 탄착 분석 시스템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격거리는 5km 기준으로 세팅했고요. 측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는 노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계측 절차가 명확해야 기록이 흔들리지 않아요. 노아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명이 체계적이었어요. 사격 후 탄착 전 분석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요. 수동 조작 여지가 없도록 시스템을 잠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했어요. 나중에 누가 기록을 문제 삼더라도 계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갔다면 반박할 근거가 없거든요. 노아한테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절차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노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경 없습니다. 지금 세팅한 대로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바꾸면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노아도 같은 생각이라는 게 다행이었어요. 계측 라인이 흔들리지 않으면 평가 기록도 지킬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한국팀 쪽을 봤습니다. 박성호가 전차 옆에 서 있었어요. 사격 준비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형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뭘 준비했든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사격 준비됐습니까?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표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격 전 점검은 끝났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사격 후 점검도 같은 순서로 할 겁니다.
냉각, 여과, 흡기,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또 점검 순서 얘기였어요. 첫 회의 때 최기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점검 순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격 결과가 핵심이지. 점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대기하세요. 박성호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팀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절차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최기철이 전차 아래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뭘 점검하는 겁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흡기 필터 상태 확인 중입니다. 모래가 많이 들어갔어요. 여과 장치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시험 시작 직전인데 아직도 점검을 하고 있다니. 준비가 덜 된 건가 싶었어요. 시험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겠습니까? 최기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출발 직전에 상태가 바뀔 수 있거든요. 냉각, 여과, 흡기. 이 순서가 무너지면 시험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기철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점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독일팀은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까? 그냥 한국팀의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시험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가단 구역으로 돌아와서 전체 상황을 점검했어요. 살림이 통제 구역을 잡고 있었고 노아는 계측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관 인원들은 지정된 구역에 모여 있었어요. 디트리히는 독일 전차 쪽에서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25년간 수많은 시험을 봐왔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통령 라인의 지시, 도입 라인의 압박, 공개된 참관 인원들. 모든 게 맞물려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록은 그대로 남을 거였습니다. 시험 시작 승인합니다. 사격부터 진행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확인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절차대로, 예외 없이. 그게 제가 정한 원칙이었어요. 결과가 뭐가 됐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전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개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팀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최기철이 점검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직도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격 결과가 나오면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격 시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평가단 구역에서 전체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오파드가 먼저 사격을 마쳤고 K2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팀 쪽을 보니 최기철이 전차 옆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점검표를 들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험 직전에 기술자가 저렇게 붙어 있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최기철 씨, 문제 있습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 긴장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점검 중이에요. 저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시작 직전인데 아직도 점검이라니.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뭡니까? 시험 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최기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가장 위험한 건 멈추는 겁니다. 사격 한 번 잘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내내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점검 순서가 중요해요. 냉각, 여과, 흡기. 이 순서가 무너지면 중간에 장비가 서버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사격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명중률, 거리, 탄착점.
그게 평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기철의 말은 달랐어요. 한 번 성능이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격 결과보다 점검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순서가 더 먼저예요. 점검이 무너지면 사격 기회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좋은 총을 가져도 장전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25년간 장비 평가를 해왔는데 이런 관점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다들 성능 수치에 집중했거든요. 점검 순서를 평가 항목으로 보는 시각은 없었어요. 저는 평가단 구역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최기철의 말이 맞다면 지금 평가 항목은 불완전한 거였어요. 사격 결과만 보면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계속 굴러가는 조건, 멈추지 않는 흐름. 그게 사막 운용의 핵심이라면 평가 기준을 바꿔야 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노아 앤더슨을 불렀어요. 노아, 평가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사격 전후 점검 기록과 재가동 흐름을 묶어서 평가해 주세요. 노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 못한 지시였던 거예요. 지금 추가한다고요? 시험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격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점검 순서가 유지됐는지, 재가동이 원활했는지, 그것도 기록에 남겨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체크하세요. 노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살림한테도 지시를 내렸어요. 통제 구역에서 점검 타이밍을 기록하라고요. 평가 항목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때 무바라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헬릿은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면서요?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저는 무바라크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격 결과만 보면 불완전합니다. 점검 흐름과 재가동까지 봐야 사막 운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무바라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항목이 늘면 도입 라인이 불리해집니다. 레오파드는 그런 기준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기준을 바꾸는 건 불공정합니다.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바라크의 반발은 예상한 거였어요. 하지만 대통령 라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고하라는 지시요. 그 지시를 따르려면 평가 기준이 완전해야 했어요.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조건은 양쪽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레오파드도 K2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대통령 라인에서 결과를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이 불완전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무바라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통령 라인을 언급하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무바라크가 물러난 뒤 마리안 드보라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헬릿은 평가 항목 추가 결정 들었습니다. 계약 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리안이 반대하면 곤란해지거든요. 뭡니까? 마리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목 추가는 문제 없습니다. 양쪽에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조건 자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시험 조건을 중간에 변경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생겨요. 항목은 추가해도 되지만 조건은 처음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마리안이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결정을 뒷받침해주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갑니다. 사격거리, 기동 구간, 점검 타이밍, 전부 처음 계획대로요. 항목만 추가하는 겁니다. 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록만 지키면 나중에 문제 삼을 근거가 없어요. 저는 마리안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맞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브랜드 경쟁이 아니라 사막에서 버티는 방식으로 평가하면 됐습니다. 독일이든 한국이든 조건은 똑같았어요. 결과는 현장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가단 전체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사격 결과, 기동 능력, 정비 점검. 여기에 점검 흐름과 재가동 기록을 추가합니다. 조건은 처음 그대로 유지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양쪽 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가 계측 장비를 다시 확인했고
살림이 통제구역에서 무전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시험장 쪽을 봤습니다. K2가 사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최기철이 점검표를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점검 순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사막에서 계속 굴러가는 게 진짜 핵심인지, 이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독일이 기준이라는 확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기철의 말 한마디가 제 25년 경험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일렀습니다. 시험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시험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사막이 진짜 답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관 인원들의 시선이 시험장에 고정돼 있었어요. 저는 평가단 구역에서 전체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노아가 계측 장비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살림은 통제 구역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헬리슨, 첫 번째 사격 데이터 들어왔습니다. 레오파드와 K2 둘 다 기록됐어요. 측정 절차는 처음 세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직 결과를 판단하기엔 일렀지만 계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록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거든요. 좋습니다. 절차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이대로 갑니다.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살림한테 무전을 넣었어요. 살림, 통제 구역 상태 어떻습니까? 무전기 너머로 살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참관 인원 동선 유지 중이고요. 시험 구역 접근 시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공개 시험에서 동선이 꼬이면 기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살림이 제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시험장 쪽을 봤습니다. K2가 사격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박성호가 전차 옆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격 후 점검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어제 최기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점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게 무너지면 장비가 멈춘다고요. 박성호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냉각 상태를 확인하고, 여과 장치를 점검하고, 흡기 필터를 체크했어요. 순서가 일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때도, 두 번째 사격 때도 같은 흐름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팀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같은 순서로 반복하고 있었어요. 루틴을 고정시키는 거였습니다. 최기철이 전차 아래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점검표를 들고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최기철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태 어떻습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냉각 정상, 여과 정상, 흡기 정상입니다. 다음 사격까지 문제 없어요. 저는 점검표를 봤습니다. 시간, 항목, 상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점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독일팀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팀의 방식이 확실히 달랐어요. 꼼꼼하다는 느낌을 넘어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표, 계속 갱신하는 겁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 사격마다 갱신합니다. 사막에서는 상태가 빨리 바뀌거든요. 1시간 전에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점검하는 게 아니라 추적 가능한 기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평가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디트리 팔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헬릿은 시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조건은 너무 쉬워요. 이걸로는 진짜 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시험 중간에 조건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어제 순서를 바꾸자고 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디트리는 계속 흐름을 흔들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을 바꾸자는 겁니까?
디트리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격거리를 늘리거나 기동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조건은 기본 수준이에요. 더 강한 시험을 해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디트리이의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조건을 바꾸면 기록 체계가 흔들립니다. 계측 장비 설정도 다시 해야 하고 점검 타이밍도 달라져요. 무엇보다 마리안이 경고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조건을 중간에 변경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생긴다고요. 조건은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끝까지 갑니다. 디트리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레오파드는 더 강한 조건에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어요. 지금 조건은 레오파드한테 불리합니다.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요? 양쪽 다 같은 조건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불리하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양쪽 다 똑같습니다. 레오파드든 K2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면 기록이 무효가 됩니다. 그건 제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디트리이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제 태도가 단호했거든요. 결국 입을 다물고 물러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일 측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구나. 시험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였어요. 잠시 후 무바라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어요. 헬릿은 기록 정리 방식을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항목이 너무 많아요.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록 방식을 바꾸자고요. 그건 결과를 조작하자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도입 라인이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건 예상 못했습니다. 기록 방식은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 확정한 항목 그대로 갑니다. 무바라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목이 늘어나면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상부 보고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핵심만 남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효율이라고요? 이건 효율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록을 건드리면 평가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 라인에서 결과를 숨기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기록 방식을 바꾸는 건 그 지시를 어기는 거였어요. 무바라크 씨, 대통령 라인 지시 기억하십니까? 결과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 방식을 바꾸면 그 지시를 어기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바라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통령 라인을 언급하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이런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끝까지 버텨야 기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격이 끝나고 기동 시험도 완료됐어요. 저는 노아한테 최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노아, 측정 절차 끝까지 유지됐습니까?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처음 세팅 그대로 끝났습니다. 중간에 변경 없었고요. 데이터 전부 기록됐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계측 라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살림한테도 확인했습니다. 살림, 통제 구역 문제 없었습니까? 살림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동선 유지됐고 접근 시도도 없었어요. 저는 평가단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흐름은 유지됐어요. 조건도, 절차도, 기록도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디트리이의 요구도, 무바라크의 압박도 막아냈어요. 시험장 쪽을 봤습니다.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성호가 마지막 점검을 확인하고 있었고, 최기철은 점검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팀은 끝까지 같은 순서를 반복했습니다. 사격 전 점검, 사격 후 점검, 재가동 확인.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평가단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험 종료입니다. 기록 정리 들어가세요. 반복 절차가 유지됐다는 점을 핵심으로 잡으세요. 조건 변경 없었고 측정 절차 그대로 끝났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합니다. 평가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훈련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사막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숫자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노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흥분도 아닌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어요. 헬릿은 사격 결과 정리됐습니다.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K2의 장거리 사격 데이터였습니다. 사격거리 5km, 명중률 95% 이상, 반복 확인 포함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계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수동 조작 없었고요. 반복 사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탄착점 분석, 거리별 명중률, 재사격 데이터까지 모든 숫자가 일관됐어요. 한두 번 잘 맞힌 게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실력이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 전차가 사막에서 독일과 비교될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5km에서 95%.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레오파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레오파드도 기록됐습니다. 명중률은 K2보다 낮았어요. 거리별 편차도 더 컸고요. 저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분명했어요. K2는 거리가 늘어나도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레오파드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사막 조건에서 안정성이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기준이라는 말, 이제는 쉽게 할 수 없게 됐구나. 오전 중으로 무바라크가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헬릿은 결과 봤습니다. 이건 조건 문제입니다. 시험 조건이 K2한테 유리하게 설정된 거예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조건 문제라고요? 양쪽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했는데 이제 와서 조건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양쪽 다 동일했습니다. 사격거리, 기동 구간, 점검 타이밍, 전부 처음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중간에 변경 없었습니다. 무바라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도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95%라고 그대로 올리면 파장이 큽니다. 좀 더 낮춰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낮춰 쓰자고요. 그건 기록 조작이었어요. 평가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숫자는 바꾸지 않습니다. 계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한 데이터예요.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바라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계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에 할 말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무바라크가 나간 직후 라시드 알마하디가 들어왔습니다. 홍보 책임답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헬릿은 결과 자체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발표 문구만 조정하면 어떨까요? 외부 파장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라시드를 봤습니다. 무바라크보다는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숫자는 그대로 두고 표현만 완화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결과를 흐리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어떤 문구를 조정하자는 겁니까? 라시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95% 이상이라고 쓰는 대신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고 쓰는 거죠. 구체적 숫자를 빼면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불편해졌습니다. 숫자를 빼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고요? 그건 정확히 도입 라인이 원하는 거였어요. 결과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책임을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구체적 숫자를 빼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대통령 라인에서 결과를 숨기지 말라고 지시하셨어요. 숫자를 그대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라시드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 라인을 언급하자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간다. 숫자도 표현도 바꾸지 않는다. 그게 평가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오후에 상부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라인에서 국방부 장관을 불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도입 판단을 따져 묻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긴장이 됐어요.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 책임 추궁으로 번지는 거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보고가 내려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해고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해고라니. 시험 결과 하나로 장관이 잘리는 건 예상 못했어요. 도입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무바라크가 다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까지의 공격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헬리슨, 장관 해고 소식 들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무바라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결과가 이 정도일 줄은. 도입 라인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압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기록을 지키려고 버틴 게 결국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무바라크에게 말했습니다. 무바라크 씨, 이제부터는 브랜드 비교가 아닙니다. 사막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해요. 독일이 기준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무바라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관이 해고되고 도입 라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가 라인은 기록을 지켰습니다. 조건도, 절차도, 숫자도 그대로였어요. 저는 평가단 전체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브랜드 비교는 끝났어요. 사막 기준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장비가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걸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가 계측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살림이 현장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나왔으니 이제 방향이 분명해진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이 해고되고, 도입 라인이 무너지고, 평가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험 결과가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지킨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사막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어요. 최종 평가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보고서 구성을 다시 봤어요. 기존 순서는 사격 결과가 맨 앞이었습니다. 명중률, 거리, 탄착점. 그게 평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어요.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수정했습니다. 사막 지속 운용 항목을 맨 앞으로 옮겼어요. 점검 흐름, 재가동 기록, 냉각과 여과 상태 유지. 그걸 중심에 놓기로 했습니다. 사격 결과는 그 뒤로 미뤘어요. 순서를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성능 수치를 먼저 봐왔거든요. 하지만 최기철의 말이 맞았어요. 한 번 성능이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조건이 핵심이라는 거요. 노아, 앤더슨을 불렀습니다. 계측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노아, 계측 절차 기록 다시 정리해 주세요. 반복 확인 데이터를 묶어서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묶을까요? 사격별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시간 순으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간 순으로 하세요. 첫 번째 사격부터 마지막까지 계측 절차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중간에 변경 없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해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측정 시점, 장비 설정, 데이터 기록 시간까지 전부 넣을게요. 수동 조작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주석으로 달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노아가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거였어요. 계측 기록이 완전해야 나중에 누가 문제 삼아도 반박할 수 있거든요. 기록이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노아가 작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정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운용 지원 담당이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슨 씨, 사막형 운용 준비 사항 정리했습니다. 평가서에 참고 자료로 붙여도 될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사전 점검 항목, 여과 장치 교체 주기, 흡기 필터 관리 기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한국팀이 시험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존중심이 생겼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기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붙이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아니라 본문 부록으로요. 사막 운용 준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철 씨도 점검표 정리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져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은 끝까지 기록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말다툼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한 일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처음 회의 때 점검표 하나 내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잠시 후 최기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점검표 묶음이었습니다. 헨리슨 씨, 점검 기록 전부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묶었어요. 사격 전 점검, 사격 후 점검, 재가동 확인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시간, 항목, 상태, 담당자가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사격부터 마지막까지 빠진 게 없었습니다. 모든 점검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이걸 전부 기록한 겁니까? 최기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는 기록이 생명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해요. 27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27년이라고요. 최기철이 사막 운용을 27년간 해왔다는 거였어요. 저보다 경력이 길었습니다. 처음 회의 때 이 사람을 가볍게 봤던 게 부끄러웠어요. 점검표 하나에 27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기록, 평가서 본문에 넣겠습니다. 사막 지속 운용의 핵심 근거로요. 최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에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보여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후에 무바라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어요. 평가서 구성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였습니다. 헨리슨, 평가 항목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구성은 너무 복잡해요. 상부에서 읽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항목을 줄이자는 건 결국 기록을 흐리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도입 라인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거였습니다. 어떤 항목을 줄이자는 겁니까? 무바라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점검 기록이요. 사격 결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점검 흐름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검 기록은 뺄 수 없습니다. 사막 지속 운용의 핵심 근거예요. 이걸 빼면 평가 자체가 불완전해집니다. 무바라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불완전하다니요? 사격 결과가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했습니다. 사격 결과만 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점검 흐름이 유지됐기 때문에 시험 내내 장비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 과정을 빼면 결과의 의미가 사라져요. 무바라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목은 줄이지 않습니다. 지금 구성대로 최종본을 올릴 겁니다. 무바라크가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마지막 압박도 막아낸 거였습니다. 그때 마리안 드보라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헨리슨, 평가서 구성 변경 소식 들었습니다. 계약 관점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마리안이 문제를 제기하면 곤란해지거든요. 뭡니까? 마리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성 변경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계측 데이터, 점검 기록, 현장 확인.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사해서 문제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가지 다 일치합니다. 노아가 계측 데이터 정리했고 최기철이 점검 기록 묶었어요. 현장 확인은 살림이 기록했습니다. 전부 시간순으로 맞춰져 있어요. 마리안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서 문제 삼을 근거가 없어요. 기록이 완전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마리안의 확인이 중요했거든요.
계약과 감사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건 최종본을 올려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평가 라인 전체가 모였어요. 저는 평가서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사막 지속 운용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 흐름과 재가동 기록을 설명했어요. 사격 결과는 그 뒤에 붙였습니다. 고온 40도 이상에서 3,800km 연속 주행. K2가 사막형 시험에서 보여준 지속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훈련 전 회의 때는 한국 전차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기록이 앞에 있으니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카타르 실무진은 절차를 기준으로 질문했어요. 브랜드가 아니라 운용 방식을 따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동일 절차, 반복 확인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결론을 받아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평가 라인의 최종 보고였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카타르 실무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회의 때 한국 전차를 낮춰봤던 사람이었어요. 헬릿은 솔직히 처음에는 형식적인 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현장 반응이 바뀌고 있었어요. 체면에서 수긍으로. 독일이 기준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이 철수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평가 보고서는 이미 제출했고 제 역할은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국팀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한국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옆에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점검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전차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철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장비 점검 마지막 단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하면서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더 던졌어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박성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만족이라기보다는 준비한 대로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95% 명중률을 기록하고도 특별히 잘한 게 없다고요. 겸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팀에게는 이게 당연한 수준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과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었구나.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최기철이 전차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점검표를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록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최기철 씨, 마지막 점검입니까? 최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끝까지 작업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 철수 전 최종 점검입니다. 이동 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으니 대충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점검표, 이번 시험 기록 전부 정리됐습니까? 최기철이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부 정리했습니다. 사본은 평가 라인에 넘겼고요. 원본은 가져갑니다. 저는 그 파일을 봤습니다. 두꺼웠어요. 시험 기간 동안의 모든 점검이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한 번 봐도 되겠습니까? 최기철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록을 훑어봤어요. 시간, 항목, 상태, 담당자. 첫 번째 점검부터 마지막까지 빠진 게 없었습니다. 27년의 경험이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록이 평가서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에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할 일을 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중심이 깊어졌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기록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한국팀의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회의 때 제가 어떤 태도였는지 떠올랐어요. 한국 전차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점검표 하나 내밀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독일이 기준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얕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강대국 이름을 먼저 보고 브랜드로 판단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NATO 기준, 유럽 기준, 독일 기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시험에서 그 기준이 먼저 무너졌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건 이름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점검 순서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절차대로 반복하는 방식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무바라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방문이었어요. 무바라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공격적인 태도가 사라지고 뭔가 정리된 얼굴이었어요. 헬리슨, 다음 주에 장비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어떤 안건입니까? 무바라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 안건 목록이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눈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달랐어요. 레오파드 추가 도입 검토가 아니라 사막 운용 조건 재정리였습니다. 무바라크가 설명했어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조건 중심으로요. 어떤 장비가 사막에서 버틸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걸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독일 전차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무바라크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와 조건부터 따져야죠. 브랜드는 그 다음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바라크가 바뀐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 독일이 기준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절차와 조건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 해고 이후로 도입 라인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그 충격이 사고방식까지 바꾼 거였어요. 무바라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에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번 훈련에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해고되고 도입 라인이 무너지고 평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난 거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뭐였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숫자였을까요? 95% 명중률, 5km 장거리 사격. 그 숫자가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점검 순서를 지키며 중단을 막았던 과정이 더 컸어요. 사격 전 점검, 사격 후 점검, 재가동 확인. 매번 같은 순서로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최기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는 한 번 성능이 아니라 계속 굴러가는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25년간 장비 평가를 해왔는데 그런 관점은 처음이었습니다. 성능 수치에만 집중했거든요. 점검 순서가 평가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며칠 뒤 한국팀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최기철이 마지막 점검표를 정리해서 넘기고 떠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이었구나. 도착할 때도 점검표를 먼저 내밀었고 떠날 때도 점검표를 정리해서 넘겼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승부했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배운 게 뭐였는지요. 강대국 이름으로 먼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브랜드가 아니라 방식을 봐야 합니다. 한 번 성능이 아니라 계속 버티는 조건을 봐야 해요. 그게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사막에서 기준을 바꾼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준비하고 절차대로 시험하고 기록으로 증명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25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배운 게 있었어요. 기준은 이름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버티는 쪽이 세우는 거였어요.
한국팀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증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얕봄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기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최기철 기술자가 마지막 점검표를 정리하던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철수하면서까지 점검을 했거든요. 27년간 사막에서 쌓아온 경험이 그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독일이 기준이라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건 그 묵묵함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 났습니다.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전차를 굴리던 그 손,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던 손이었어요. 구로공단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맡은 일을 했던 손이에요. 그 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한 게 뭐가 있나? 젊은 것들한테 짐만 된다. 저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거 세월이 남긴 훈장입니다. 거칠어진 손? 그거 노력이 남긴 증거예요. 굽어진 허리? 그거 가족을 위해 버틴 시간이 쌓인 거랍니다. 선생님들은 이 나라의 영웅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채널 아름다운 대한민국은요, 선생님들의 말동무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가끔 들러주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요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바람이 매섭거든요. 외출하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 장갑도 끼세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병원 약속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건강해야 저도 좋아요.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거든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 그게 대한민국을 일으킨 얼굴이에요. 스스로 대견하다고 수고했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마음만 전해주시면 돼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